저는 그 뉴파인 고등을 총괄하고 있는 이교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상준 부원장이랑 그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원장이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 세화고랑 현대고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좀 커오기 시작한 학원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개원한 게 17년이니까 아직 10년이 안 된 학원이에요. 근데 지금 반포서초 지역에 용산까지 해서는 지금 현재 재원생이 한 1,900명 정도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한 학교당, 저희가 학교를 후급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걸 잘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각 부원장들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애들의 시험 결과라든가 이 학교의 시험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같이 교육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밤새고 그런 걸 좋아해서 약간 오덕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원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이라는 시장을 발견해서 저희가 동탄에 온 지 2년 조금 넘었죠. 여기는 딱 1년 됐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대학을 잘 보냈어요. 대학을 잘 보냈는데,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 올해 대학을 간 친구들은 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 해 간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의대고요. 여기가 치대 포함해서 수한약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울대인데, 물론 이제 서울대는 여기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 빨간색이 정시입니다. 대부분 수시로 합격시키는 학원. 물론 고3 때는요, 반포서초에 있는 학생들이 고3 때 어디 갈까요? 뉴파이는 안 갑니다. 뉴파이는 안 가고 대부분 시대인제 가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협업을 한 것처럼, 그래서 고3 때는 시대인제를 가고, 그 다음에 고2 때까지 내신은 여기서 다루고. 그런데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상위권 학생들 데리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도 하고, 실험도 같이 하면서 그 그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활동들도 같이 해요. 그럼 저희는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대학을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건 다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사실은. 제일 자신 있는 건 수학이랑 과학을 가르쳐서 성적을 내게 하는 걸 제일 자신 있어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시 쪽이죠. 그 다음에 고1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고1 내신은 여기 이제 반포 서초 지역에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만 1.0이 전 과목 1.0을 받은 학생이 26명, 그 다음에 1등급이 168명. 요거 이제 궁금하실 텐데 5등급제가 되면서 원래 1.0은 각 학교에 한 명이 있거나 말거나 많은 학교에서는 한 2명 정도. 학기별로 그 정도 나오는 형태인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많은 학교에서는 6명에서 7명까지도 나오고 적은 학교에서도 한두 명은 나오는 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한 학기, 여태까지 한 학기 해봤잖아요. 한 학기 기준으로 그런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는 비율이 더 줄어들 거예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등급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0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은 전교에서도 한 몇 명 되지 않을 거다. 많으면 한 3명 정도, 적어도 1명에서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까지였으니까 148명의 학생들이 2등급 이내에서 반포서초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동탄 내려와서는 이런 내용으로 실적을 내고 있고, 지금 이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면은, 이 학원은 약간 정보 오덕이구나. 학교로 후벼파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온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죠? 이거구나. 가온고가 처음 시작할 때, 겨울학기 때, 저희가, 이게, 사실은, 가온고 저희가 경험이 없어요. 가온고 사실 열 생각도 없었고, 여기서 이제 화성고 기준으로, 이쪽에 자리 있어요. 화성고 기준으로, 화성고랑 한백 중앙, 그리고 북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북일도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뉴파이너스 배웠던 친구들 어머니께서 올해 가온고 여기서 많이 갔다고.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래서 시작된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가온고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럼 가온고 시험도 분석을 하고, 선배들도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선배들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현역 학생들도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보냈어요. 6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가원고 이제 합격이 되기 전에 이제 가원고 본인 자녀는 가원고로 보내겠다라고 하셔서 가원고 준비 좀 해달라. 그럼 이제 나중에 합격이 됐더니 실제로 동탄에서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에 이제 동탄 1, 2동탄이랑 근처 합쳐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박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데이터를 모으면서 준비했던 게 좀 그게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 때 이제 별로 안 모였죠. 가원고. 이 정도면 많이 모인 거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3월이 되면서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3월이 되면서 조금 더 모였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탁 늘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2학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늘어서 이렇게 약간 거의 2배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이 사실 가원고를 가는 친구들이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수학 선생님 기준에 막 센 애들은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 수학적인 센스가 좋고 심화도가 잘 돼 있는 친구는 아까워요. 학교 시험도 그렇고 사실 수학이 안정돼 있으면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있겠지. 그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원고를 추천하고 갔던 친구들은 약간 간당간당한 그리고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을 추천을 많이 했어요. 약간 심화도가 조금 아쉬운 친구들을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이 탄탄하게 1등급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 중에는 공수1을 처음 그리고 이때 처음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가원고에서 이렇게 중위권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수2를 잘 못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입반문이 오는 경우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센 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저희가 이제 한 개 레벨로 하다 보니까, 한 개 반으로 하다 보니까, 요 급에 있는 학생들이랑 요 급에 있는 학생들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 3월에는 2개 레벨로, 그래서 반을 2개로 구성해서 주말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뭐 등하원 셔틀은 당연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학교가 금요일날 9시에 끝나죠. 금요일 9시에 합류할 수 있고, 저녁 때는 그러면 이제 금요일은 여기 들려서 숙제 내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체크하긴 하지만 숙제 내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서 클리닉 좀 받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돌아갈 때는 요 바로 앞에서 셔틀을 타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또 어머니들은 또 올 때는 데리고 오고 싶진 않으신가 봐. 올 때는 그냥 셔틀을 타고 가고 그다음에 데리고 갈 때는 그렇게 애틋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셔틀도 서 있는데 다 이렇게 차로 데려가지고 그래요. 자, 가원고 결론부터 좀 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 단점들을 저희는 이제 입시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애들의 성적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은 확실한 게 있어요. 애들한테 100이면 100. 저희가 100명이 있지는 않지만 33이면 33명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이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아이인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기숙학교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학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경험으로는 정말 저희가 어떤 경험을 계속 해왔냐면은 아까 그 겨울학기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센 기준으로 봤을 때 C단계를 혼자서 막 못 푸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급이 탄탄하게 나오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들도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랑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성원입니다. 이따 구성원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원고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반은 260명 모집합니다. 지금 1학년은 255명이죠. 그 다음에 기미반은 따로 성적을 내요. 2반 해가지고. 따로 성적을 내서 걔네들이 이제 일반이랑은 같이 성적을 안 내니까 260명이에요. 다른 학교도 보통 어떻죠? 여기 근처 일반고들 어때요? 화성고, 이런 학교들은 350명, 많으면 400명. 그렇죠? 자, 그러면 1등급에 400명 사이즈면 여기 그런 학교들은 40명인데 여기 26명. 시작부터. 저 인원이 적어요. 그게 약점인데. 근데 2학년 때 뭐가 있어요? 로봇 과정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모두 생겨요. 메디컬 과정 생기죠.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이과는 다 물화생으로 가! 그러면 좋은데 물화만 듣고 생물 안 듣고 다른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게다가 문과도 꽤 있습니다. 문과가 이렇게 문과 이과를 딱딱 구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한 80명 정도는 또 문과 과목들을 고르거든요. 그럼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과목별 명수를 보시면 제일 적은 명수는 16명. 그럼 1등급이 2등까지. 그죠?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인원이 이게 쥐약이에요, 쥐약. 자,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도. 아까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쉽다라고 해서 RPM만큼 쉬운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등 과정에서는 블랙라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쟁이 3스텝 정도의 난이도는 갖고 갑니다. 고쟁이 3스텝을 혼자 그렇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가원고 안 가도 돼요.
화성이나 새마고도 충분히 성공합니다. 고생이 어려운 교재니까. 혼자라고 말씀드렸죠. 학원 수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생기부 되게 좋거든요. 생기부가 진짜 짱짱하거든요. 1학년 애들 생기부만 봐도 엄청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에서 통과가 안 돼요. 자, 수시는 어떤 전형으로 가죠? 수시의 꽃은 뭡니까? 논술인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은 보통 수능 전형, 그 수능 최저 컷을 보통 안 맞추는데 거기에는 세특 기록이랑 그 다음에 그 세특만 갖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서류만 갖고 뽑는 건 아니니까 애들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여기서는? 재시문 면접이라는 걸 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연습은 많이 시키는데 아무래도 그 성취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약간 입결이 1차 서류 통과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생기부가 다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넘사벽이에요. 이 학교는 특목처럼 다뤄요. 생기부 자체가. 근데 심화도는 그러니까 그 생기부 애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써주셨다? 이걸 갖고 어떻게 면접 대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후배 파고 연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약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어필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없는 과목들을 많이 듣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10대 대학의 학종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상승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기부 세특 자체도 잘 써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막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도와주는 형태. 생기부 자체도 잘 써주는데 학교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 얘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엄청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 성적 내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있겠죠. 자, 단점은 1학년 때부터 전공 설계를 해서 가면 저 여기 보면 한숨 나오지 않나요? 아드님, 따님은 희망 전공이 있나요? 컴공. 나는 컴공 가겠다. 나는 기계 가겠다. 전기 가겠다. 결정돼 있으면 너무 좋은 학교예요. 나는 코딩하고 싶어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학교예요. 자, 스포츠도 있고 미술도 있거든요. 스포츠는 최고 보내면 되지 않나요? 굳이 가온 가서 스포츠? 아닌가? 또 미술도 좀 있어요. 미술이 한 3, 40명 정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미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술은 왜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하잖아요. 수학 같은 걸 좀 잘해야 되니까. 미술은 괜찮은데 체육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 가서 보셨잖아요. 시설이 좀 깔끔해. 물론 이제 주변은 논밭이지만 그건 더 좋아. 탈출해봤자 갈 데가 없어. 딱 좋죠. 게다가 이제 신축 기숙사도 있고. 근데 신축 기숙사 이제 들으셨죠? 그 여학생이 좀 오버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저 혼자 오버하나? 남자 여학생이 같은 기숙사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방은 다르고 구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문과가요, 이과가요라는 얘기를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학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잘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2학년, 3학년이 되면 특히 그 고등학교에 가면 좀 잘해야 되는 게 진학지도 선생님, 진학부 선생님들이랑 잘 이렇게 매칭이 잘 돼야 그래서 사전 정보들, 그러니까 전학년, 전전학년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3학년 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뚫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또 단점은 밥이 별로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그래서 급식비를 모아서 이렇게 꽝.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랑 핸드폰 관리가 이게 만약에 이제 메가스터디나 러셀 같은 기숙학원에 보냈는데 우리 애가 카톡 보냈는데 바로 답장해와 그러면 환불하시잖아요.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관리가 조금 부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카톡 보내도 바로 다 볼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벌점이나 이런 걸로 개선을 한참 하고 있다. 조금 학기 초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유형은 일단 의치나 솔컴이 아니더라도 한약수 이상을 노린다. 탑건에 들어가서 한의대, 약대, 수의대 물론 이제 의대나 치대를 들어가거나 서울대 컴공을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 진도는 대수 정도 나갔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수 정도 나갔지만 공수원 공수투를 봤을 때 혼자 센을 풀었을 때 그냥 완벽하게 다는 안 된다.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중학교 때 학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좀, 여기는 무슨 학교인가요? 정시형 학교인가요? 수시형 학교인가요? 그럼 뭘 많이 해야 돼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뭣도 해야 돼요? 자기 성적도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 리딩을 좀 해본,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좋아요. 챗 GPT를 기가 막히게 다뤄. 이런 친구도 좋습니다. 저도 요새 챗 GPT 강의하거든요, 애들한테. 수행평가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강의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여기서 끊어 읽으시면 안 되고, 실천해본. 그래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학원 도움을 좀 덜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본 경험, 아니면 인강이나 책을 끝까지 완독해본 경험, 완강시켜본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백 중앙, 그 다음에 뭐, 반송, 아니면 뭐 정연, 서연, 이런 데 가서, 내가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다들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중3 애들은. 근데 자기주도가 좀 된다. 기숙사에선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집중이 되는 친구다. 근데 화세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10대 대학을 들어가면 땡큐고, 서영구를 들어가면 땡큐고, 메디컬까지 들어가면 할렐루야다. 그러니까 기본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시야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절대 땡큐가 안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욕 나와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애는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적 상황이 막 학교에서 1, 2등을 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오타쿠, 아니면 아이돌 바. 그러니까 뭐 남학생이 오타쿠면은 다른 여학생이 눈에 보일까요? 이해되세요? 여학생이 아이돌 바예요. 뭐 BTS의 진을 좋아해. 그럼 다른 남학생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연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제 기준으로는 한 2번이랑 4번이랑 6번 정도 성향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 요 세 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원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고,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 정도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서 열심히 하면, 바람만 나지 않으면 성공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원고 입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원고 저희 올해 첫 해라고. 올해 첫 해인데 잘했어요. 잘했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원고 정보가 별로 없어요. 입결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준 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준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뚝뚝뚝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데이터를 좀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23, 24, 25 대학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서영고 카포까지 정리를 하면 조금씩 늘고 있죠. 물론 여기는 정시도 들어있고 수시도 들어있고 게다가 재수생도 들어있고 중복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대 대학까지의 누적을 보면 그래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 64, 여기까지 다 합쳐서 64 중에 비중이 서영고 카포까지의 비중이 조금 높다. 그리고 메디컬도 뚫어내기 시작했다. 라는 거. 의대 보내려고 가원고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가서 의대를 가면 좋은 거지만. 자, 이제 학교에서 요거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죠.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주황색, 요게 작년에 저희가 설명회를 갔을 때, 그때 받은 거예요. 주황색이.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올해 이제 어머니들 가보셨던, 요때 이제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고, 요게 이제 정시, 올해 정시고, 이게 작년 정시거든요? 근데 똑같아. 아니, 진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똑같아요, 정시는. 아, 그래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올해 정시는 별로였나 보다. 작년 걸 썼길래.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또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 그냥 학교에 있는 자료만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신 평점이랑, 그 다음에 전형 뭐로 갔는지, 출신 중에 어딘지, 그래서 24년이랑 25년이랑,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간 친구들은 중복된 거니까 그냥 3명. 이 친구는 상당히 아쉽죠, 그죠?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53면은 학교에서 얘네들은 내신이 그 한 과목당 인원수가 적으니까 한 5등에서 6등 정도로 졸업한 친구거든요. 근데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더니까
고대 영문을 교차 지원을 한 걸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수능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5등 정도 하는 서대 학생이 고대 영문학과를 정시로 가는 상황이면은 수능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시는 좀 미끄러졌다. 그렇죠? 1.53면은 꽤 붙을 학교들이 꽤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뭐 메디컬 위주로 쓰지 않았을까. 조금 상향해서 써서 그래서 이제 뭐 정시도 자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현역 학생이 그 9월이랑 11월에 재수생, N수생을 이겨내는 게 특히 과학에서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정만 해봅니다. 어떻게, 어떤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여기다 딱. 근데 요거를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9등급제잖아요. 요 앞에 이제 이 평점이 9등급제거든요. 9등급제 정도 기준으로 보면, 얘네도 260명이었으니까, 요 정도 되면 한 40등 정도에 38등에서 40등 정도, 3.0 정도가. 그 다음에 2.09 정도면은 10등 정도 합니다. 10등. 그 정도 상황인데, 이걸 5등급제로 바꿔보면, 우리 애들은 이제 5등급제로 할 거니까, 제가 계산을 다 해놨어요. 요거 기준으로. 요게 이제 그 부산교육청이랑 서울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9등급제랑 비교하면 이 정도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다 했습니다. 계산을 다 했더니 요 평점 기준이면 예상 평점은 5등급제로는 요 정도 될 거다. 이게 예상 등수를 보면은 1.03이면 사실 이게 이 학교가 2학년, 3학년 됐을 때 성적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수가 적어서.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3등. 오히려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공동 1등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등수를 놓고 보면, 어디 보자. 1.76 정도가 돼서 전교에서 30등 정도가 되면 성대 물리학과를 수시로 가는구나. 고대도 조금 낮은 과 위주로 가는구나. 서강대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 높은 데를 갈 수 있구나. 카이스트? 대박이구나. 이런 상황들 좀 읽으실 수 있죠. 얘는 뭐지? 잘생겼나 보다. 이런 것도 이제 읽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면 10등 정도 선. 그러니까 260명 내에서 10등이면 10등 정도 선이면은 설카포랑 이제 메디컬을 좀 여기 상황 보시면 되죠. 여기 상황. 24년, 25년이 물론 이제 이 내신 평점이 순위가 막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기준으로 보면 설카포나 메디 정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30등 선이 연고대는 좀 중위권과, 뭐 바이오, 재료, 뭐 이런 과, 아니면 건설환경공학 이런 과들, 그 다음에 서성화는 조금 높은 과, 그 다음에 50등 기준으로는 수학, 과학이 좋은 친구들은 이과에서 그 연고대 낮은 과 정도를 갈 수 있을 거고, 이 카이스트 학생도 3.28이면 등수로 따지자면 한 60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에서 한 7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뚫었다라고 하면 수학, 과학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가 막 4등급, 5등급인데 수학, 과학은 1, 2급 찍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카이스트에 합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확률도 높고, 그래서 수학, 과학이 상위권이면은 그러면은 연고대 낮은 과라든가 성균관대 중간과 아니면 중앙대 경희대 정도.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상황이란 얘기고. 근데 이게 10등, 30등, 50등이라고 하니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인원이 적은 학교니까 260명 사이즈 학교니까 한 20% 선까지 그럼 5분의 1 정도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수시로 확보할 수 있구나. 정시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딱 시험을 봤는데 가운고에 들어가서 딱 시험을 봤는데 첫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를 해봤더니 한 1.5 정도. 1.5면 뭐라 그랬죠? 반이 1등급, 반이 2등급. 그죠? 반이 1등급, 반이 2등급 정도 상황이면, 요 정도 상황을 가정에 두고, 그 다음 공부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2.0 정도 상황, 2.0 정도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한 요 정도를 손으로 두고, 우리 딸은 중앙대 경희대는 너무 멀어서 못 보내겠다. 동탄에서 거기 보내는데 최소 연대까지는 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 계획을 또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시 공부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과목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옵션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고 힘들다.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북일고나 뭐 이제 다른 학교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입시에서 그 경희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네, 경희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온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을 보냈는데, 내신이 미끄러져. 첫 시험을 봤는데, 첫 1학기를 보냈는데, 내신이 2.8. 2.8이면은 중간보다 아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 130등 정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수시로, 이렇게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근데 이제 경희대랑 합을 같이 하고 있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 경희대, 중앙대, 성대, 연대. 원래 고대까지 같이 했는데 고대는 서울대 따라 가버렸고요. 그래서 요 네 학교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중에 막내가 누구예요? 경희대잖아요. 그래서 경희대가 먼저 발표하고 물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철회시키질 않아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특히 메디컬, 즉 정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이렇게 쓸어가고 싶은 그런 학과나 학교에서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경희대에서 발표한 게 정시만 보여드릴게요. 경희대는 뭐가 있죠?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약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능 100% 전형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30%는 살렸어요. 수능으로 좀 뽑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들을? 내신 때문에 연고대를 이렇게 좀 밀린 애들을. 아니면 그 메이저 의대에서 좀 밀린 애들을 좀 잡고 싶은 거죠. 그죠? 게다가 70%에는 수능은 90%고 비교과는 10%. 그 이 10%에 뭐가 들어갑니까? 출결 봉사도 들어가요. 그럼 내신 점수는 좀 적겠구나. 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정시는 워낙 촘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뭐예요? 문과, 이과가 같이 봅니다. 같은 과목. 그러면 엄청 더 촘촘해질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거 기준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전체 과목 중에서 1등급이랑 성취도 A를 동점 처리하겠다. 자, 1등급이면 만점이잖아요. 그거를 성취도 A도 만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게다가 3학년 2학기까지 정시니까 6학기 동안 몇 개만 상위 성적 18개만. 그러면 1학년 때 국영수, 사과, 정보, 한문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과목에서 1학년 때 이걸 다 처리할 수도 있고요. 2학년 1학기 때 다 만점 상황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이 안 오시죠? A랑 1등급이 뭐냐? A는 뭐냐?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가운고입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화고예요, 세화고. 서울에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학교인데, A의 비중이 공통국어는 55.7%고요. 공통수학은 90.1%고요. 90.1%면은 꼴찌만 아니면 다 A란 얘기예요. 그럼 경희대 기준으로 만점이란 얘기예요. 39.6% 이렇게. 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이런 정시형 학교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 먹을 거예요. 경고 먹어서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올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고를 볼게요. 가운고를 봤더니 가운고가 조금 막 뭔가 되게 많죠. 여기는 디미가 따로 있습니다. 디미 성적이랑 일반 성적이랑 따로예요. 그래서 공통용어도 2번 들어가 있고 공통국어도 2번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비율만 보자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비율만 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66.7 이건 절대평가니까 공통국어 33, 13, 28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공통수학 같은 경우 보면 22%, 2.1% 이거는 구분이 안 가네. 여기가 일반인 것 같은데 일반이면 22%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학교들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적어요. A의 비율이. 그렇죠?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의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취도를 따져보니까 여기는 고정분할 점수를 씁니다. 고정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90점이 넘어야 A, 80에서 90 사이가 B 이렇게 고정. 그래서 수행평가랑 2번과 그 다음에 그 중간 기말 점수를 합쳐서 수행평가를 합치면 보통 한 6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점을 지필평가 2개로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90점을 넘으면 A, 못 넘으면 B. 근데 아까 그 이 세화고는 변동분할을 써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다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그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90% 나올 수 있는 거예요. 90점 넘는, 여기 1등급 컷이 70점대거든요. 어려운 학교거든요.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라고 해도 90점을 못 넘어요. 1등급 걸쳐있는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나온다는 얘기는 변동분할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 고정분할을 쓰더라고요. 화성고, 세마고 다 고정분할. 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특히 자사고들은 다 변동분할. 이건 나중에 이제 학부모회나 어느 고등학교를 가시던 학부모회나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저도 강원고에서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전화 문의를 해봤는데, 뚜렷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바꾸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몰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경희대 발표는 이렇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뭐다? 약간 삐끗하더라도 희망은 있구나. 정시에서 희망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시처럼 정시 주력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는 학교들이 점점 더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탐 원투 과목이 비중이 워낙 높았어요. 정시에서는, 수능에서는. 워낙 높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통과 통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랑 국어 쪽에 몰리는 그 심화도, 그런 차이가 이제 정시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과 상위권, 이과에서 머리 팍팍 돌아가는 애들이 격차를 벌리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고, 아직도 여기네. 1시간 반 가고 하셔야 돼요. 자, 커리큘럼 1학년 거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여기 통과 4인데, 여기 통과 4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어. 영어, 어느 학교를 쓴 거지? 통과 4입니다. 4학점.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반이 정보, 뒷반이 한문. 이렇게 했다가 2학기 때 앞반이 한문, 뒷반이 정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몇 명이 봐요? 얘네들은 몇 명이 봐요? 260명이 봐요. 이건 몇 명이 봐요? 130명이 봐요. 1등급 몇 등까지? 13등까지. 빡세죠. 그래서 애들이 한문을 제일 어려워요. 한문 그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려라 그래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2등급이 나와서 1.0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자, 2학년 거 볼까요? 2학년 거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들어가 있고, 물화생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탐 들어가 있고, 요 두 개의 과목들. 그리고 2학기도 보면은 데이터 과학이랑 인공지능 기초. 그러니까 이 코딩 관련 과목들을 이렇게 많이 깔아놓은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모두 깔려있어요. 이 4개가 깔려있죠. 이게 인문, 그 다음에 이게 미술, 이게 체육, 그 다음에 이게 그 로봇. 그래서 이 네 개, 로봇, 빅데이터, 의료. 로봇이랑 빅데이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인문, 미술, 체육을 하면서 이번에 의료 계열을 넣겠다고 그랬는데 커리큘럼에는 잘 안 보여요. 뭐 개정을 하던가 뭐 그러실 수 있죠. 아니면 2학년 때 다시 넣던가. 그래서 전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로봇공학으로 가겠다 아니면 데이터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팅돼 있는 대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중간 이상 하면 인원수가 적은 과목에 전공 심화된 과목들은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세화여고에서 전교 1, 2, 3등이 다 화생지 선택해서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는데 전교 4등이 물리를 선택해서 3등급 받았습니다. 그 친구만 서울대 의대를 붙었어요. 근데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학종이 대부분 도전,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걸 좋아합니다. 게다가 과목 이름이 이게 기계 쪽이나 전기 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 과목 이름을 봤을 때는 되게 좀 반가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3학년 때 보면은 3학년 때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계속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2 때 물화생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고3 때 물화생 연결되는 거 고2 2학기죠. 고2 2학기 때 요거 선택하고 고3 1학기 때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 그래서 기계 전기 컴공 아니면 뭐 화생공이라고 하면 뭐 화생공 쪽도 이 폰이 맞겠죠. 그러면 이런 선택 가능합니다. 추가로. 택 4거든요. 2학년 때는 택 4니까 이런 선택.
일본어, 중국어를 해야 되는, 이수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대학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면 나중에 좀 변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걸 빼고, 아, 우리 애는 생물은 죽어도 못하겠대. 그리고 우리 애가 가려는 데는 생물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코딩 쪽으로 코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그냥 공대죠. 성적만 잘 유지한다라고 하면 중대 이상은 충분히 뭐 그냥 어디나 씹어먹듯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 2학년 때 온라인 계절학기 공동교육과정 뭐 이런 내용들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들 이런 거 꼭 굳이 해야 되나? 여유가 되면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이 과목들은 뭐가 성적이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얘만 나와요. 얘만. 계절학기 교수님들이 와서 한다는 그 계절학기만 그 메가스터디에서 오는 그 계절학기 말고 연구 수업하는 그 계절학기 있거든요. 그것만 성적이 나와요. 근데 이따가 이상준 부원장이 얘기하겠지만 교육청에서 확 맞아가지고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애들끼리 돌고 있는데 매년 도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충격의 인원수. 이 뻘겋게 칠해놓은 건 50명 이하. 거기 없어요. 1차 선택 결과입니다. 1차 선택 결과. 1차 선택 결과를 오픈을 했으면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원수가 적은 데는 더 적어져요. 인원수가 적은 데는 더 적어지고 이제 사멸되는 과목들은 사멸되고 2차 선택은 애들은 선택을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애가 코딩 쪽으로 해서 코딩은 그래도 괜찮아요. 코딩은 데이터 과학이랑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기초 뭐 여기는 이제 괜찮고 로봇 쪽도 은근히 많습니다. 로봇 어디 갔어?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뭐 이런 쪽도 은근히 많아서 이쪽에 하고 싶다는 친구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머니들 지금 뭐 계산하고 계세요? 10%면 몇 등이야 계산하고 계시죠? 그죠? 아니에요. 자, 이런 과목들은 다른 학교에는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특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등급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시죠? 2등급 컷은 몇 %까지예요? 그냥 30%라고 치세요. 자, 이제 30%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1등급 박자고 들어가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물화생 3개를 선택한다라고 해도 한 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문 선택할 거예요? 공대를 가도 사회와 문화는 중요하지? 그러면 이런 거 선택하시게 될 텐데 거기는 다 뭐다? 30%를 곱해서 2등급까지 커버하겠다. 자, 이런 과목들 학원 수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학교 수업 잘 듣고 자기 주도가 잘 돼야 돼. 그렇죠? 우리 애가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30%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10%가 나온다. 만약에 45명인 수업에서 우리 애가 5등 안에 들어서 1등급이 나온다? 그럼 우월한 거죠. 이해되시죠? 제일 약점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원고의 가장 큰 약점은 인원수다. 그래서 더 뽑아달라고. 그래서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 충원해달라. 자, 요거 이제 요 표는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국어고 여기가 수학입니다. 자, 국어 전국 1등급은 25년 9월 모의고사, 고1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1등급은 8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점이 까인 거죠. 자, 화성고는 전국 1등급 컷에 걸리면 학교에선 4등급이에요. 이건 모의고사랑 수능은 9등급입니다. 9등급. 여기가 4%, 11%, 23%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성고는 전국 1등급 컷에 걸려있으면 여기 가면 4등급. 35%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마고는 딱 23%에 걸린.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10%니까. 2등급이 11%니까 그거보다 하나 올라가 있으면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점. 물론 이제 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점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화세병 기준으로 보면 1등급 컷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국어가 몇 점 차이 나죠? 7점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6점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국어는 2점 또는 3점. 3점짜리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래서 그거를 두 문제 정도를 더 틀려도 그리고 이제 가운고랑 보면 가운고도 여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그 정도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보다 국어 2개 정도를 더 어려운 거 국어 2개 정도를 더 틀려도 가운고에서는 등급이 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는 좀 빡빡하고 기분이 무거워졌으니까 여기를 보실까요? 동탄 A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동탄 A그룹은 반송, 중앙, 한백, 동탄 그래서 학교 시험이 좀 어렵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들 기준으로 국어로 모은 거고요. 요거는 얘기하면 혼나겠다. 요거는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모은 건데 2등급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국어는. 게다가 다 남녀공학이니까. 여기 북일고가 들어가면 북일고는 국어 바보들이라서 이게 한참 내려가거든요. 국어가. 남고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가운고보다 한 2개 정도 더 틀려도 10%는 실력상으로는 10%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수학으로 보실까요? 자, 수학으로 보시면 전국 1등급 컷이 이번엔 80점이었습니다. 4점짜리 5개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화성 기준으로 보면 여기. 요게 92니까 4점짜리 2개 틀렸을 때 학교에서 11%예요. 그 다음에 38등, 그 다음에 세마고는 이게 4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두 학교도 4점짜리 한 문제를 더 풀어서 맞추는 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희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럼 한 달 정도는 얘네가 좀 앞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도 이제 격차가 좀 정도. 근데 이제 가오는 요 정도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동탄 A, 동탄 B랑 비교해보면 거의 8점 정도, 12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고1, 9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저희 기준으로는 한 4년치, 5년치를 계속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한 요 정도에 걸려있다.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낮지만 한 문제 정도 차이 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학은, 국어는 전국 1등급 컷을 학교 10%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는 고1 거, 3월 거는 좀 아닌데, 6월 것도 아니고 9월, 11월, 그 다음에 고2, 3월. 고2, 3월이 또 시험 범위가 1학년 전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면서 전국 1등급 컷 정도에 걸려있다. 라고 하면, 가운고에서 10% 정도 할 수 있다. 도전. 그 다음에 수학은 조금 복잡한데, 이 1등급 컷이랑 항상 비슷합니다. 1등급 컷이랑 100점을, 여기 그럼 20점이잖아요. 20점을 나누기 4예요. 4등분. 어렵다. 다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 친절한 수학 선생님입니다. 80점이랑 100. 그럼 20점이잖아요. 이거를 나누기 4. 그러면 5, 4등분 되죠. 그렇죠? 그 중에 4분의 3 지점. 그러면 85 정도 되면 가운고에서는 10% 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자, 모의고사는 매번 저희가 이 표를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모의고사는 항상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그리고 이 정도 선이 된다라고 하면 도전. 다른 학교들도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디 있구나. 아니면 심화도가 좀 부족하니까 학교를 바꿔볼까? 아니면 심화도가 충분하니까 도전해볼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볼까?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시기 좋은 표니까 거기 프린트도 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의고사 풀려보시는 없어요. 거의. 자, 그래서 뭐 저희 나름으로 이제 또 저희가 이거 한지 한참 됐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막 이거 했는데 그래서 QR 찍어라 동공화에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10,000원이면 우리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한 150명 하셨나? 저희는 너무 몰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150명 하셔가지고 저희가 150명 다 저랑 부원장들 이렇게 다 첨삭해가지고 보내고 성취도 얘기해주고 앞으로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거 상담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또 우리의 수학 성취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거면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수학이랑 과학,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운고를 쓸까 말까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수학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친구들이 성적이 나왔고 과학도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공부를 하자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퇴장했다가 땀 좀 식히고 너무 오래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실제로 가온고에 합격하고 나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설명회가 있을 거라서 제가 가볍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생들 기준으로 첫 번째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고, 저희가 실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꼬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예비 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항상 시험을 보면 이렇게 성취도, 그러니까 각 문항별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 1학기 중간고사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고요. 재원생들 평균이 73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오표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사유가 이런 겁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1컷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정도를 날린 친구들, 그리고 부분 점수를 맞은 친구들이 이제 1등급 라인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쉽게 2등급 선에 들어간 친구들이 거의 3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고사 때 이렇게 아쉬운 2등급 라인업을 왜 분석을 열심히 하냐면, 아시겠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개 합산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냥 중간고사 하나 보고 몇 등이니까 또는 2등급이라서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명확히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1등급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고, 또 반대로 발버둥을 쳐도 1에 올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 수학에 대한 전문 학원이긴 한데,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어떤 케이스로 상담을 하냐면, 미안하지만 수학을 우리가 100점을 맞아도 다음번 기말에 100점을 맞아도 2등급에서 1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통사를 봤더니 통사는 네가 어느 정도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시험은 수학을 적당히 해는 아니지만 막 100점 맞으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고, 요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이런 분석을 해주려면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 가온고는 아시겠지만 25년에 꽤나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탄 지역은 25가 핫했던 학교가 가온이었죠. 그런데 올해 더 핫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뉴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원생도 꽤 많았고 성장도 많이 시켰고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봐도 작년 선배들의 9월 모의고사와 올해 1학년들의 모의고사 성취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 고2와 현 고1은 성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게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수학 시험지에서도 보입니다. 1등급 컷이 93이었는데 애들이 잘하나 봐가 아니라 시험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차로 가온고 1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4개년도 실제 기출, 그러니까 1년당 4번이잖아요. 정말 제가 한 문제도 안 빼놓고 다 풀어봤는데, 심지어 현 고2의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는 제가 한 17분 만에 다 풀었어요. 14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탁 막히거나 고민됐던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온고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선생님들이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너네는 선배들과 많이 달라서 분명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달라지기 되게 쉽게 출제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는 모의고사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가온고는 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우열반이라고. 근데 가온고도 수학이랑 영어 이 두 과목은 학생들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반을 4개 반으로 레벨링을 나눕니다. 그래서 총 8개 반인데, 소위 말해서 1반, 2반, 3반, 4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위권 반은 앞에 4개 반 중에 상위권 반 하나 만들고, 뒤에 4개 반 중에 상위권 반 하나를 만들어서 상위권 반이 2개가 유지되고, 두 번째 반이 있고 세 번째 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 반이 3월 중순부터 모의고사를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너네는 아마 뭐고요?
그래서 꽤나 적중률도 좋았고 성취도도 되게 좋았던 케이스라서 결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은 아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준이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서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확보.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다 어려워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다행히도 올해 시험 3번 동안은 제가 꽤나 적중을 잘 해줬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적중이라는 개념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했던 거 나왔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봤던 문제대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는 학생을 만들려면 결국에 반복이에요. 근데 반복을 아무리 잘해줘도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숫자 바꿈이나 어떤 변형을 좀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문제를 누구보다 더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뒤쪽에서 안내 드리겠지만 셔플이라든가 기본 문항에 대한 익숙함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도 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시험지였습니다. 실제 시험지인데 꽤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문항들과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상까지 나왔고 실제 엄청난 상은 아니고요. 약간 고쟁이 2, 3 스텝의 중간 단계 정도 난이도가 상 정도였고요. 고난도 문항은 이제 모의고사, 순수 모의고사에 아주 조금 바꿨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이제 서술형. 이 서술형 부분은 제가 뒤에서 실제 시험지 한번 오픈해 드릴 건데 가온고는 시험지를 다 걷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똘똘이 친구 몇몇들한테 이제 문상을 걸고 이제 너는 1번을 외워와, 너는 2번을 외워와 해서 시험이 딱 끝나는 날 바로 저랑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막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제 복귀해서 시험지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는데 단 이제 중간고사 기준은 이렇게가 너무너무 똑같게 출제가 됐고요. 이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네. 너무 똑같이 맞춰서 저도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학교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 나올 만큼 너무너무 운 좋게 잘 맞춰줘서 저희 재선생님이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킬러 문항들인데 여기가 이제 뉴파인 프로파일링 교재긴 한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11번에서 상난이도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12번이고 상문제고 데일리 미션도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꼬풀 모의고사 2차에서 매우 흡사하게 거의 똑같죠? 출제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최고난도 문제. 얘가 이제 제가 아까 모의고사 문제인데 적중했다고 얘기 드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게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 최상위권 한 4명 정도 친구들은 완벽하게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대박입니다라고 단톡에다가 막 올라왔을 만큼. 그래서 실제로 가온고의 맞게 준비하는 방향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뉴파인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제가 자랑은 했지만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좀 빡세게 가르치다 보니 좋은 문제가 잘 나와줬고 학원에서 유출된 게 딱 나와서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뭔가 느낌이 왔고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가온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과학 분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파인 과학 정미 원장입니다. 가온고 통합과학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일단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예 교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EBS 개념 완성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는 EBS 개념 완성이고요. 이제 작년에는 O2로 아예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년에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늘 부교재를 베이스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부교재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문제가 거의 애들이 똑같은 문제다라고 느낄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희 애들도 보면 EBS 교재는 한 3번 정도를 풀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문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구나 할 정도로 일단은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3문제 정도는 그냥 일반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1 모의고사,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체 제작하는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이교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가온고의 특징이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이 있으세요.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되게 열정이 넘치셔서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 그만큼 시험 문제도 공들여서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부교재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의고사에서 출제한다고 해도 그림은 같을지언정 조금씩 바꾸는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나온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선생님이 되게 문제를 열심히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봤던 문제인데 거기에 지문을 모두 다 바꾸시는데 그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 이거는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내가 풀어봤고 답을 찾았어. 이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문항들로 변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화학이지만 디귿에는 지구과학 보기를 또 하나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문제를 되게 공들여서 만드는 편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학평 모의고사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보기를 다 또 바꾸셔서 표현을 하는 거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술형이 이제 과학은 32점이 서술형 점수인데요. 문항은 한 5문항 정도, 크게는 5문항 정도이고 이제 거기에 새끼 문제가 한 2문제 정도씩 붙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 제가 애들한테도 그 에라토스테네스 크기 측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내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기 측정의 문제에 탄젠트, 이 삼각함수 표를 주시고 그래서 탄젠트로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10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형이 몇 점이 감점이 되었느냐가 아이들이 최종적인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는지를 좀 결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아마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었을 법한 문제라 좀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접근을 해서 부분 점수를 좀 받았던 문제입니다. 시험 총평은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일단은 가온고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이제 수업을 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필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부교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냥 부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는 건 안 되고요. 수업 시간 지구과학은 그냥 암기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물리화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제가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을 이렇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과학의 기초는 사실 학교별로 엄청나게 난이도가 달랐었는데 화성고는 여기서 거의 막 수학 문제처럼 냈다면 가온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기초는 거의 부교재에서 동일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낯설지 않고 그냥 이거 본 적 있어 하고 풀 수 있게끔 내주셨고요. 그리고 지구과학도 좀 무난하게 나왔는데 화학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화학에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서술형이 문항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들이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중간고사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감점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0점짜리 문제도 선생님들이 웬만큼 쓰면 뭐 2, 3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아예 빵점 처리하신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10점을 다 날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1학기 중간 1컷이 86점이었거든요. 저희 86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거기서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친구들이 1등급 컷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학기 때는 일단은 뭐 성적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아마 2학기 중간고사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중간고사 결과도 갖고 있고 기말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온고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겨울과 그리고 이제 3월학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통합과학을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합과학을 무조건 공부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통합과학을 공부를 할 때 통합과학의 기본반을 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과학 심화반을 들어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의 성적 혹은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감대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통합과학은 좀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좀 돌렸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합과학 그 시험도 물리와 화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2학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또 지금 겨울방학 때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한번 봤던 친구들은 물리화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리화학에 대한 해독을 늘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학기가 되면 저희가 학교별로 이제 내신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술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밴드에다가 한 번 더 이론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숙제를 진행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퀴즈 미션이 나가요. 생물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사 하나하나로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퀴즈로 내서 애들이 그냥 한번 보고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학원에 오게 되면 매주 누적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는 저희가 그냥 전투에 배운 거를 보지는 않고요. 시험 범위를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로 이제 쌍둥이 문제로 비슷한 문제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변형된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변형 문제, 그리고 유사 변형 문제로 해서 아이들이 동일한 문제가 나와도 헷갈려하지 않고 접근해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겨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선생님들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스카이관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는 고등 1관 103 선생님들이십니다. 수업은 거의 비슷할 거고요. 일단은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기본반과 그리고 심화통합과학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리화학 위주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반들이 있을 건데, 아직 물리원과 화학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반으로, 그리고 물리랑 화학을 한번 공부를 했는데 좀 심화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리심화나 화학심화 혹은 스카이 물리 수업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주 동안 저희가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만 진행을 할 수 있는 특강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프리통합과학이라고 해서 1학기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2학기에 있는 전자기 유도 파트를 3주 동안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열릴 거라서 아직 이번 통합과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직 통합과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통합과학을 기본반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심화통합과학을 들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 수업을 듣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이 수준에 맞게끔 겨울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까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학교 때 좀 과학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런 물리화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강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저희 이제 겨울에 열리는 수업들에 대해서 이 수업들이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추천하는 학생들, 해당 학생들이 이제 어떤 수준이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라는 거를 적어놓았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테스트가 필요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미 혹시 1등판이나 2등판에서 과학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테스트 없이 담임 선생님이 감대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1등판 프로그램이고요. 앞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온고에 대한 가벼운 썰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가온고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가온고 학생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기숙사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데 저도 중3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학교를 딱 생각을 해보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아이가 가서 잘할까도 궁금하지만 기숙사는 어떻지? 어떤 제재가 있지?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재원생들 기준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내년이 많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25년 현재 1학년들은 알바트로스에서 남학생들만 지내고 있고, 베리타스에서는 여학생들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에 원래 이제 증축하기로 했던 게 이제 연기되면서 이번 여름에 증축이 돼서 2차 기숙사라고 해서 이제 내신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이 나중에 2차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베리타스 여학생들이 쓰는 그 건물의 위에 9층인가가 증축이 돼서 이제 남학생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은 완전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알바트로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남학생들이 쓰고 있는 기숙사를 완전 폐쇄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돼서 벌레들도 많이 나오고 뭐 위풍도 좀 심하고 해서 여기는 아예 폐쇄시키고 여학생들이랑 그 위에 남학생들이 2차로 들어가서 쓰고 있던 남녀 학생들이 쓰고 있던 그 공간이 완전 여학생 전용 기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모르셨나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신축에는 지금 엄청 불만이에요. 여학생들이 현재 연애들 남학생 전용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게 포화가 되면 여기에 더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먼저 신축 기숙사에 들어가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아이들 여럿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들 있죠. 정보통 같은 애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몇몇씩 얘기를 해줘서 진짜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확실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녹화에 편집은 하겠지만 이 학교 너네 학교의 단점은 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얘기한 게 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 피셜이긴요. 근데 아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분리는 해야 되고 폐쇄시킬 곳이 남학생들 기숙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뜯기에는 힘들어서 아마 기본적으로 딱딱 뜯어놓고 튀어있는 이제 인원수에 대해서는 좀 추가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게 잔디를 깐다. 내년에 남학생들 너무 좋아하겠죠. 잔디 깐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부담이 커지는 편의점이 매점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지금은 학생들이 일요일 밤에 들어갈 때 트렁크에 꽉 채워져 있는 게 다 음식입니다. 네. 근데 음식을 원래 출시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3월에는 절대 안 되었고 점점점 약간 풀리면서 라면도 다 먹고 핫바 뭐 이런 거 되게 잘 먹는데요. 그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넣어놨다가 이제 꺼내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점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도 어머님들 중요하니까 퇴사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퇴사는 일주일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퇴사를 당하면 일주일, 추가 퇴사를 당하면 2주, 또 추가 퇴사는 3주를 퇴사를 당해요. 근데 3주까지는 아직 없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퇴사를 당하는 게 벌점 누적인데 첫 번째 가온고는 벌점이 딱지를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란 딱지가 있고 빨간 딱지가 있어요. 노란 딱지가 3개가 모이면 빨간 딱지화 됩니다. 네. 근데 빨간 딱지는 기숙사 내에서 취식하다가 걸리면 빨간 딱지 하나가 부여가 되고 전자기기 사용을 하다가 걸리면 빨간 딱지 2장이. 근데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2학기에 새로 생긴 노란 딱지 하나가 있거든요. 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들었는데 손잡으면 남학생 여학생이 손잡다 걸리는 노란 딱지 한 장을 받는데요. 그게 갑자기 생겼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양손을 잡으면 주제요? 라고 물어봤더니 손잡는 이상의 행위가 걸리면 노란 딱지 하나. 그래서 생긴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받은 애인이 물어봤더니 그건 줄 수가 없대요. 너도 나도 다 잡고 다녀서.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주를 퇴사당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걔네는 대다수는 부모님에 의해서 통학을 하고 있고 동탄 애들은 꽤 많은 친구들은 특히 1학년들은 대부분이 통학을 해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통학을 시키고 있거나 아니면 근처 찜질방에서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방을 이렇게 구하거나 사설 기숙사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 2, 3학년이 돼서 능글맞아지는 선배들을 보면 몰래 학교 교실에서 잔대요. 또는 몰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몰래 기숙사 들어가서 자거나 학교 들어가서 자거나 뭐 이거는 뭐. 네. 참 그리고 기숙사는 선배들이랑 같이 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1학년 기준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단지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버님들 너무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들 아시다시피 빡센 분들하고 다 빡세지 않거든요. 네. 재수없게 어떤 고참을 만나면 빡세죠. 군생활이. 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배인데 대다수 선배들이 굉장히 좋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고 동아리라든가 활동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해서 장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6인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4인실로 만들고 기존에 이제 베레이 파스 같은 경우에도 6인실이었던 걸 다 4인실로 바꾼다고 합니다. 다시 공부로 좀 제 전문 영역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집필고사에 대한 수행에 대한 비율은 이런데요. 제가 참 잘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몇몇 부모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수행평가 이렇게 빡세게 할 거면 이 시간을 아껴서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어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수행평가 일정 감점이 집필고사에서 4점짜리 한 문제 틀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좀 따기 쉽죠. 네, 만점을 받기 쉬우니까. 특히 가온고는 웬만한 수행평가가 다 만점 받기가 쉽습니다. 네, 단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문. 네, 한문은 보시다시피 일단 1학기가 뜯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힘든 요소가 수행평가도 빡세고 집필고사 준비도 빡셉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과목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10 중에 10이 전부 다 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좀 타이트하고 빡센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행평가만 모아봐도 여기가 이렇죠. 이거는 제가 여러 명 학생들한테 물어본 종합 결과로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네. 빡세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부분을 아이들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자세한 것도 다음번에 이제 학교 확정 밴드에 설명할 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대비 난이도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국어 매우 힘들고요. 네, 의외로 통합사회 부분이 많이 힘들죠. 근데 얘가 요 문제 때문이랍니다. 네, 고3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과 그리고 문제 자체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온고를 비롯해서 웬만한 저희가 담당하는 메인 학교들은 통합사회랑 한국사 자료를 다 배포를 하거든요. 시험 전에. 근데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 단톡에다가 뭘 하냐면 자, 지금은 통합사회와 한국사 교과서 읽는 시즌이 시작해라고 해서 먼저 교과서를 제가 강제로 좀 읽게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교과서를 리딩하고 내가 시험 범위가 어디 파트가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둬라고 했다가 시험 한 2주 전쯤이 되면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그 학교의 가온고에 맞춰서 교재를 배포를 하는데 대다수 학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 같은 경우 가온고 아이들의 몇몇은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학원 문제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꼭 맞췄어야 되는 필요 문항들은 다 이상한 데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2등급선 아이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 문항을 맞추고 싶었던 친구들한테는 좀 아쉬웠던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이제 기교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선배들이 강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술제랑 과학학술 발표회. 네, 요거는 실제로 활동하는 게 많지 않으면서 생기 부에는 좀 많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활동들이 가온고는 힘들긴 하겠지만 연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에 많이 모여있고요. 수학 나눔제를 하느니 학술제를 들어가라라고 하고요. 모의 이외에는 꽤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고요. 학생회도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거 한번 수업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과 쪽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원생 중에 문과 정말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똘똘이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제가 요거 두 개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해? 학생회를 왜 해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문과인데 할 게 없어서 학생회를 해야 된다고 느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활동이 좀 많아서 자꾸 수업 늦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과 친구라면 좀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부분을 비추인데 늘 비추라기보다 이제 토론리그 같은 경우에 토론 주제가 가온고 국어과에서 선정이 됩니다. 미리 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토론 주제로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주제가 내 진로에 맞아. 그러면 참여 강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거랑 전혀 약간 문과 성향이 좀 컸기 때문에 꽤 많은 친구들이 안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문과 친구는 강추인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 투자가 길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써주는 양은 좀 적어가지고 비추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학교 집중돼서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원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배워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부분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개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분반을 해서 레벨링 돼서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네 가지를 좀 골라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를 보는 그거 말고요. 내신에 반영되는 모의고사 문제 준비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가온고 실제 시험지와 같은 실전 문제, 그리고 데일리 미션. 이게 저는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제일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교재입니다. 교재는 뭐 저희가 늘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로고픽이라고 해서 1학기 때 엄청 많은 시간 투자를 한 겁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기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신몇 년도 기출 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준비했던 그런 기출들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대비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문제가 출제됐던 시중, 최근 시중 문제집이 있는지를 찾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싹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싹 다 파는데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모의고사 파트에 이번 중간고사 문제를 후려 파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89문항이 소팅이 됐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엄청 빡세게 공부를 시켰어요. 일단 그 문제부터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시켰고 숫자 바꾸기나 유형 바꾸기 해가지고 정리를 또 시켰습니다. 단지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닌 이유는 받아먹는 아이들만 받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시험지 분석 때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에 킬러 문항이에요. 근데 상위권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하나의 실수가 기본 문항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이 문제 하나 두 개를 맞춰주면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가볍게 예를 들면 쌤을 수습 풀 수 있고 고쟁이를 꾸역꾸역 풀어낼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빡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실제 가온고 시험지고요. 이거는 싹 걷어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동탄 지역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겼니 물어봐서 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시험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시험지 하나로 따로따로 해서 실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거지만 학원 시험은 결과보다 얘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걸 극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유사 문제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꼭 시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얘는 10번, 15번 틀렸으면 너는 10번, 15번에 대한 재오답 유사 문제 해서 이렇게 연습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작성을 해서 특히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그룹에서 도약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정오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틀린 앞번호의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그룹에 이게 성적순 배열이거든요. 요 그룹의 친구가 야 너는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오답 꼭 해야 돼 라고 미련하게 오답을 시키지 않아요. 얘는 이건 틀릴 수밖에 없죠. 얘네도 틀리는 건데.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스킵인 거예요. 네. 또는 개념 정도의 파악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개별 케어를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미션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학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그것도 요 근방에 이제 동탄 지역 학생들이 가는 기숙형 학교들 중에 가장 바깥 세상에 나오는 시간이 짧습니다. 금요일에 엄청 늦게 나오죠. 일요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테트리스를 해서 모든 과목들을 돌리죠. 최대 4개 과목을 돌리죠. 그러면 나와도 부모님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을 새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빡빡하게 공부를 하고 월요일에 일요일 밤이죠. 학교에 딱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걔네는 더 쉬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풀어지는 꼴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감각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말을 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좀 후회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사이버 러버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지금은 굉장히 정착이 됐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제 월화수죠. 네, 1학기 때는 월화수를 했는데 애들이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화요일 빼고 월수 이틀을 하고 있거든요. 미션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댓글로 이렇게 다. 네. 근데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 보이시죠? 대다수가 어떤 구조냐면 탭에 풉니다. 태블릿 PC에. 네. 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서 기숙사를 보내시면 전부 다 탭을 사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도는 얘기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안 하나가 거의 통과 직전이거든요. 네. 학생들의 핸드폰과 모바일과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이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외 조건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가온고는 네, 제가 깜빡할까봐 잠깐 끼어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온고는 핸드폰 사용 제한이 기숙사에서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을 이건 탭이라서 탭은 거의 계속 갖고 있어요. 탭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타 학교랑 다른 부분은 핸드폰을 이제 일상을 얘기를 드리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자습도 계속 야간 자율학습도 저녁 먹고 하고 기숙사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만 핸드폰이 없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중독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네, 공기계라고 하는 가짜 핸드폰을 제출하고 자기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퇴소입니다. 네, 걸리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너무 단점으로 본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가 가야 돼요. 네, 결론은. 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것도 이렇게 체크를 매번 해서 어머님들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가 잘 제출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부모님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속만 타. 그죠? 저도 못하는데 뭐 부모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부모님들한테 연락드리고 이렇게 개별 질문도 계속 받고 있고요. 토요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스카이간에서 비주얼이 괜찮은 편인데 되게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강원고 애들 8시부터 클리닉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나오면 제가 클리닉 질문도 받아주고 네, 맥모닝도 쏴요. 네, 풀세트로. 그래서 아이들이 한 6, 7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지는 가온고의 위상보다 학생들의 열정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서 좀 그런 게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한국사 통사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가온고 학생들을 올해 가르치면서 느낀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학년도 늘어나고 반도 늘어나면서 또 저 좋은 선생님들이 또 투입이 되겠지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종종 그걸 물어봤어요. 저희가 꽤 여러 친구들이 중3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저랑 같이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화성고 이제 쓰려고 했던 친구 또는 북일고 갑방고라고 하는 그 학교를 쓰려고 했던 친구 손 들어봐 라고 했더니 한 5명이가 손을 들었어요. 수업 때.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본 게 후회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를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2명 빼놓고는 다 가온고 선택이 저한테는 너무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2명은 아이가 얘기하기 전에 너랑 너는 잘못된 선택이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자기가 가온고 가면 무조건 다 씹어먹을 줄 알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주요 과목 다 1등급 찍었어요. 근데 다 턱걸이 1등급입니다. 겨우겨우. 근데 누가 봐도 학생들, 친구들이 봐도 얘는 무조건 1등급이야, 가온고. 근데 그 머리 믿고 또는 약간의 게으름이 좀 있습니다. 덜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떨어진, 이 표현이 좀 잘못했는데, 약간 성취도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노력형 학생들이 지금 저희 재원생들에는 1등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학교라고 저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몇몇이 왔는데 정말 노력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